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사전 저자직강 제71번째 샷 시작합니다. 골프에는 대단히 많은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몇 가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골프 상식 사전에 그 마인드골프가 정리해 놓은 것을 한 가지씩 쭉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알고 계신 것들은 이런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맞구나.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조금 정식 용어가 이렇다라는 걸 알든지, 또는 그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그대로 쓰더라도 원래 용어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좀 주지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잘못 알고 있는 골프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너예요. 아너. H-O-N-O-R. 아너인데 보통 우리가 아너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오너. 사실은 아너보다는 오너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너가 원래 이 발음 뭐냐면 그 제일 첫 번째 티잉 그라운드에서 각 홀에서 제일 첫 번째 치는 사람한테 아너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너에게 아너를 줘, 너에게 그 첫 번째 치는 영예를 줘, 그런 뜻의 아너인데, 이게 이제 읽다 보면 오너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O-W-N-E-R. 그래서 오너라고 아는, 내가 소유를 한, 이 홀은 내가 소유했어, 이런 뜻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너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식 용어는 아너가 낫겠고요. 오너라고 얘기하더라도 정식 용어는 아너라는 거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오너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야, 이번 홀 네가 아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오너는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or예요. for. 그래서 그 for, F-O-R-E, 그냥 for라고 읽죠. 근데 이거는 그 전방에, 우리가 그 영어로 FOR이라면 전방, 앞쪽에 라는 뜻인데, 우리 이게 잘못 쓰이는 것은 뭘 잘못 쓰이냐면 for이라는 걸로 잘못 쓰입니다. 근데 언제 이 for라는 말을 쓰냐면, 그 공을 딱 치고 나서 공이 쫙 날아가는데 페어웨이 중앙에 가면은 이걸 외칠 일이 없죠. 근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아니면 갤러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쳤는데 거기에 이제 잔디를 관리하시는 분 쪽으로 날아갔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경고, 앞쪽에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for, 이렇게 전방에, 이게 전방이란 뜻이잖아요. 전방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for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for가 이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F 발음이 잘 안 되잖아. for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대부분은 이거 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해서 for가 원래 이제 용어인데 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볼 그래야지 더 크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F 발음으로 for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니까. 그 앞에 그 대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그 티샷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그 캐디들이 있어요. 포어 캐디라고. 앞쪽에서 공이 어디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를 이제 포어 캐디라고 하고, 가끔 이런 그 동남아 같은데 이제 골프 치러 가게 되면 캐디가 1인 1캐디일 경우에 2명의 캐디는 티잉 그라운드에 있고 2명의 캐디는 앞에 포어 캐디라고 해서 앞에 가 있어서 티샷이 떨어지는 데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잡지 중에 그 4라고 있어요. 4. 이게 골프 잡지예요. 골프 잡지 중에 4라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나온 말이죠. 앞에, 전방에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너하고 4를 알려드렸고요. 오늘 이야기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할 거는 멀리건이에요. 멀리건. 그래서 멀리건은 많이들 아마추어도 많이 쓰잖아요. 멀리건. MULL. 멀리건인데 한국말로 읽으면 멀리건. 근데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간 몰간이라고 읽기도 해요. 멀리건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몰간. 정식 용어는 멀리건이고요. 이 용어는 여러 그 유래가 있는데, 캐나다 사람 중에 데이빗 멀리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어떤 그 중에 하나의 의견 중에 하나는, 그래서 데이빗 멀리건 이 사람이 맨날 좀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좀 늦게 오거나, 아니면 운전을 좀 많이 해 오거나, 아니면
좀 피곤하거나 그럴 때 이제 와가지고 티샷을 첫 홀에서 티샷을 딱 치고 공 죽었을 때, 아, 나 공 한 번만 다시 칠게.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서 이름을 따서 멀리건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좀 유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정식 용어는 멀리건이고, 몰간이라고 읽는 거는 조금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양파라고 얘기하는, 뭐 파4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파4 기준으로 얘기하면, 쿼드러플 보기. 쿼드러플 보기 끝까지 쓰죠. 쿼드러플 스펠링이 맞겠죠? 쿼드러플 LU. 네. 쿼드러플 보기가 뭐냐면 4개 오버를 했다는 거예요. 파4에서 4개 오버를 했을게요. 파5에서 5개 오버를 하면 퀸트플 보기고요. 파3에서 3개 오버를 하면 트리플 보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2배를 쳤을 때 얘기하는 걸 양파라고 하는데, 양파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아마도 한자에 두 양자에 파, 이렇게 한자와 영어를 합쳐서 양파라고 하는데, 이런 말도 없고 또 더블파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용어 다 없는 용어입니다. 실제 골프 용어에서는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트리플 보기, 쿼드러플 보기, 퀸트플 보기 이렇게 용어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정식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라는 거. 그래서 멀리건 하고 쿼드러플, 퀸트플, 트리플 보기라는 그 두 가지 용어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용어는 이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용어는 인도어 연습장이에요. 우리가 뭐 보통 인도어 연습장 하잖아요. 인도어 연습장이라고 하는데, 마인드 골프도 맨 처음에 좀 이게 좀 신기했었어요. 왜 인도어지? 인도어라고 하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것도 뭐 정식 용어는 아니죠, 닭장 연습장이라고 많이 하죠. 그물로 쫙 쳐놓고 그 안에서 이제 공을 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웃도어인 것 같은데, 인도어라고 하면 실제 실내 연습장이 인도어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인도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도어를 이렇게 딱 찾으면 다 그런 연습장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왜냐면 다들 그렇게 쓰니까요. 정식 용어로 얘기하면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얘기하는 게 좋죠. 드라이빙 레인지, DR. 뭐 골프존, 뭐 GD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식 용어고, 만약에 이제 실내 연습장이라고 하면 뭐 인도어가 이게 진짜 실내겠죠. 아웃도어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것이 이 닭장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정확하게 그 원래 용어로 얘기하면 드라이빙 레인지, 또는 아니면 실외 연습장, 이렇게 한국말 써도 되겠죠. 예전에 마인드 골프가 인도어를 한국말로 검색해 봤어요. 검색 엔진에서 검색했더니 인도어, 뭐 외국어 학원, 뭐 이렇게 인도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인도어라고 하면 실내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야외 그물 연습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식 용어를 쓰자면 드라이빙 레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고, 그냥 실외 연습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다음이 이제 컨시드예요. 컨시드는 뭐 여러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김미라는 것도 있고요. 기브미 뭐 이런 거죠. 또 그리고 기브, 다 같이 이제 원래 있는 용어고요. 이거는 그 홀에서, 여기 이제 공이 홀에 이렇게 멈췄을 때 이 거리가 아주 짧아서, 보통은 이제 퍼터 그 샤프트 길이만큼을 OK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OK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OK는 정식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편하게 OK, concede, 뭐 두 글자가 좀 더 얘기하기 편하니까요. OK가 그래, 너 이거 들어간 걸로 하고 한타를 치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정식 용어는 concede, give 또는 give. 우리가 뭐 give 하고 give는 좀 약간 좀 어감이 안 맞고, 보통 이제 concede, 매치 플레이에서 concede 많이 하죠. 그래서 concede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OK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이건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좋고, 원래 용어는 concede라는 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할 것은 뭐 마인드 골프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용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예요. 라운드.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라운드예요. 라운드가 뭐냐면 우리 라운드 간다, 이제 공 치러 간다죠. 원래 용어는 이제 플레이어 라운드 이렇게 쓰겠죠. 영어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플레이어 라운드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보통 라운딩이라고 많이 쓰죠. 뭐 많이들 쓰니까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원래 용어는 라운드가 정식 용어. 혹시 골프계 종사하거나 언론이나 이런 좀 많은 분에게 영향을 주는 분들은 이제 라운드라는 말을 이제 표준어로 썼으면 좋겠고요. 라운딩은 원래 이렇게 사각형이 돼 있는데 이 모서리 지은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처리하는 거, 이런 걸 둥글게 처리하는 걸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딩, 뭐 라운딩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더 줄여서 란딩 또는 어쩌면 란딩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조금 좀 안 좋아 보이죠, 이런 거. 이런 용어는 안 쓰시는 게 좋겠고요. 뭐 차라리 쓴다면 라운딩 정도까지, 또 더 좋다면 라운드, 우리 라운드 하러 가자, 라운드 언제 할까,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웨이브업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웨이브라는 건 뭐냐면 보통 파3에서 앞팀이 이제 밀리고 그러면 앞팀 이제 그린 쪽에 공을 쳐서 여기에 그린에 공이 이렇게 4개가 올라가면 이 팀이 뒤에 나가서 여기서 기다리고, 실제 그 다음 팀이 여기서 공을 치고 4개를 다 치고 뭐 여기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치고 나서 이동하는 동안 이 그린에 올라온 바로 앞 팀이 이제 퍼팅을 마무리하고 이쪽 이동하는 동안 이제 또 곧바로 가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웨이브 준다고 하죠. 보통은 이제 사인 준다고 하는데요. 이 사인 준다는 말은 이제 정식 용어는 아니고 웨이브 준다 또는 웨이브업 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쪽에 이제 그 어떤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팀이 플레이를 이제 마킹을 그린에 다 올라온 다음에 보통 해요. 그린에 올라온 다음에 마킹을 다 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 팀이 그 그린에 공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홀 아웃을 하는 것을 이제 웨이브업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 뭐 사인 준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두 가지는 또 라운드하고 또 웨이브 주는 그 이야기를 또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용어는 퍼팅 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퍼팅 라인 뭐 많이 얘기했죠. 퍼팅 라인은 뭐냐면 퍼팅 라인, 보통 우리가 이 라인하고 어떤 걸 많이 쓰냐면 라이를 많이 써요. LI. 그래서 라인은 뭐냐면 어떠한 퍼팅 홀이 있고 공을 칠 때 이렇게 가는 이 선을 라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체에 펼쳐져 있는 이 전체 상황을 라이라고 하죠. 놓여져 있는 상태가, 이 굴곡이 있는 형태가 라이고, 내가 공을 쳐서 홀까지 가는 이 선을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퍼팅 라인을 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요. 전체 그린에서 어떠한 언듈레이션을 읽을 때는 라이를 본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을 칠 때 이 라인, 내가 어느 공을 쳐서 어느 선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건 라인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영어로 reading the 퍼팅 라인 또는 아니면 이 꺾어지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브레이크라고 해서 reading the break 뭐 이런 브레이크를 읽는다 뭐 이런 뜻도 이제 씁니다. 그래서 퍼팅 라인과 라인을 좀 혼동해서 여기 라이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굴곡을 보는 거고, 퍼팅 라인은 어느 정도 보면 돼요. 뭐 홀컵 오른쪽 2컵, 뭐 공 하나, 뭐 공 둘, 뭐 이렇게 할 때는 퍼팅 라인을 본다라는 거 이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홀이에요. 홀. 방금 전에 이제 퍼팅 얘기도 했으니까 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퍼팅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걸 홀이라고 하잖아요. 홀. 그래서 홀인 또는 홀아웃. 홀인 했다라는 건 공이 이렇게 쳐서 들어간 거 홀인이고, 홀아웃 했다라는 건 이제 공을 다 치고 이 홀을 끝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공이 다시 튀어나왔다는 게 아니고, 홀아웃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한 개의 홀, 이게 뭐 3번 홀이면 이 홀을 공을 다 넣고 다음 홀 이제 4번 홀로 이제 이동하는 걸 홀아웃이라고 하고, 이제 공이 쳐서 이제 홀 안에 들어간 걸 홀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홀이라고 안 하고 홀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홀과 컵은 이중이에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홀컵이란 말보다는 뭐 컵 또는 홀컵 아니 홀컵이 아니고 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요. 뭐 잘못된 용어라기보다는 같은 의미가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을 쳤을 때 뭐 페어웨이에 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나무 바로 뒤나 아니면 뭐 해저드 같은 데 들어가고 아니면 아주 높은 벙커 그 턱 앞에 공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곧바로 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레이업 한다 그러죠. 그래서 레이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내가 공을 쳐서 이게 페어웨이가 있으면 이쪽에 나무가 있고 뭐 공이 여기 있는데 이쪽에 홀이 있어요. 이쪽으로 딱 곧바로 못 치니까 이쪽으로 치는 거 이제 이런 걸 레이업이라고 하죠. 근데 잘못 알고 있는 용어가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어떤 게 펼쳐져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는 레이업 한다고 합니다. 뭐 그 농구에서도 레이업 슛 뭐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레이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파3, 파4, 파5를 부르는 용어예요. 파3, 파4, 파5. 파5.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인 것 같은데요. 파5를 롱홀, 뭐 이거 미들홀, 이게 숏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용어는 원래 용어는 없고요. 아마도 일본을 통해서 골프가 들어오다가 일본에서 만든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홀, 미들홀, 롱홀이란 말은 없고 파3, 파4, 파5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홀은 뭐 숏홀이에요 이렇게 많은 얘기하는데 의미는 전달이 되지만 원래 용어에는 이렇게 파3, 파4, 파5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근데 많이들 뭐 숏홀, 미들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만약에 뭐 파5인데 짧은 파5면은 뭐 숏 롱홀인가요? 좀 애매하죠. 짧은 파5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그 다음이 스윗스팟. 스윗스팟은 뭐냐면 뭐 그 아이언으로 이렇게 보자면 여기 이렇게 딱 공이 아주 잘 맞아서 멀리 나갈 수 있는 곳을 스윗스팟이라고 하죠. 달콤한 스팟인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스윙 스팟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스윙 스팟에 맞아야 잘 공이 날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용어는 스윗 스팟입니다. 달콤한. 그래서 그 공의 그 아이언이나 뭐 드라이버나 모든 클럽의 약간 위쪽에 공을 딱 맞았을 때 아주 느낌도 좋고 멀리 나가는 그런 지점을 스윗 스팟이라고 하고요. 스윙 스팟이 잘못된 용어입니다. 다음은 싱글 디짓 핸디캡. 이제 단자릿수 핸디캡.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싱글 부르죠. 그러니까 이 규정 타수 72타 더하기 단자릿수 9까지 더해서 치는 81타까지. 만약에 규정 타수가 70타였다면 9 더해서 이게 79겠죠. 결국은 이 9개 오버파를 치는 걸 핸디캡이라고 해서 단자릿수 핸디캡. 단자리 중에 제일 큰 거는 9잖아요. 그래서 그 핸디캡을 정도 9개 정도 안쪽으로 치는 사람들을 싱글 디짓 핸디캡, 뭐 사람을 얘기하면 퍼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다 싱글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아주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 싱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싱글 디짓 핸디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싱글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결혼 안 한 사람을 싱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뭐 싱글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혼 안 한 사람으로, 뭐 골프에서 뭐 싱글 플레이어, 싱글 디짓 핸디캐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싱글은 단자릿수 오버파를 치는 그런 사람을 싱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를 이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스프링클러, 이런 KLER 맞죠? 스프링클러예요. 그 골프장에 이렇게 물을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동으로 탁 올라와서 착착착착착 하고 물 뿌리는 거. 아니면 뭐 집에
여러분들 집에 잔디밭이 있다면 이렇게 잔디밭 밑에서 탁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칙칙칙칙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스프링클러인데 이 스펠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스프링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죠. 스프링 쿨러. 그래서 뭔가 튀어나와서 시원하게 해주는 걸 스프링 쿨러라고 하는데 뭐 의미적으로는 되게 비슷해요. 대부분 스프링 쿨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스프링 클러가 이제 원래 용어입니다. 마인드 골프도 뭐 골프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 마인드 골프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보니까 스프링 클러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10개도 넘는 그 잘못 알고 있는 골프 용어 또는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용어가 원래 용어였구나 라는 측면에서 알려드린 다양한 골프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뭐 다양한 것들이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대단히 많은 것. 그리고 오늘 알려주는 그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총 15개인데 15개 중에 총 어떤 몇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한번 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10가지 이상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대단히 좀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프링클러로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